안녕하세요. 옛 사자성어를 통하여 우리의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장꾀를 부렸던 조삼모사에 대해서 그 유래와 의미,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오징어 게임은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드라마가 공개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인기는 여전하잖아요. 사실 어린이는 시청 불가인 드라마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 검색만 해도 모든 스토리를 알 수 있을 만큼 공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인 조삼모사의 의미를 이해할 때 안성맞춤인데요. 과연 조삼모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인데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삼모사 하다고 하면 아주 강교한 사람을 멀리하며 쓰는 말이죠.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거나 반대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 테니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묻는데 어떻게 하든 합은 7개로 같잖아요. 이 당연한 것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변덕을 부리거나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성어가 됐는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또 결과는 똑같은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라며 먼저 차지하려는 욕심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그 유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중국 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403년에서 221년 사이 도가의 사상서 10자에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송나라에서 원숭이를 많이 기르는 저공,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자는 바로 원숭이랍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집안의 양식까지 퍼다줄 정도로 저공은 원숭이를 애지중지했는데 그만큼 습성도 잘 알았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도토리의 수량을 줄이기로 하고 꾀를 생각해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저공은 원숭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이 난 원숭이들은 갖가지 재주를 부렸겠죠.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했지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 어려운 처지라 돈을 내는 사람이 몇 안 되었답니다. 그날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 저공이 도토리 열매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들고 나타나자 원숭이들은 그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어요. 저공은 많은 원숭이를 일일이 안아주며 먹이를 나눠주는데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어린 원숭이가 펄짝펄짝 뛰면서 먹이 자루를 가리켰어요. 많이 배가 고팠구나. 자, 여기 있다. 많이 먹고 오늘은 더 멋진 재주를 보여다오. 그러자 원숭이들도 걱정 마세요. 재미나게 보여드릴 테니까. 마침 옆에 있던 까불이 원숭이도 뒤로 재주를 넘으며 안심하라는 듯 가볍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저공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실 이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먹이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어휴, 가뭄이 심해 도토리 열매를 찾기도 힘들고 벌이도 시원치 않으니 저공은 돌아서서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러나 원숭이들은 저공의 품에 꼭 안기거나 재주를 더 보여주며 애교를 더 부렸어요. 그때 한 원숭이가 먹이 자루를 또 가리키며 배고프다고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도토리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저공은 그래 배고프지. 그런데 먹이 구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마. 그러니까 지금은 3개씩만 먹자. 저공이 이렇게 말하자 원숭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피웠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세게만 먹으라니요. 하고 때를 썼죠. 그러자 우리 아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저공은 잠시 생각에 잠긴 척 하더니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마.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공의 말에 원숭이들은 그때야 소란을 멈췄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모두 저공에게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먹고 힘을 쓰지. 휴, 이제 배불리 먹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며 손뼉까지 쳤어요. 저공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장꾀를 부려 남을 속이거나 당장의 차이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조삼모사라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장자도 재물론에서 남곽자기의 입을 빌어 비슷한 얘기를 전하는데요. 그는 이름도 알맹이도 달라지는 바가 없는데 화를 내고 기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의 차이일 뿐이고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했대요. 그러니 조삼모사 한다고 욕하지만 말고 꼭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자성어나 속담도 한번 알아볼까요? 감은 이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달감, 말씀은 이로울리, 말씀 설자지요. 이건 듣기 좋은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 내세워서 상대방을 꾀는 말을 감은 이슬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아부하기 위한 과장된 말일 경우가 많답니다. 다음으로 또 조변석계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아침에는 바꾸고 저녁에는 고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말이나 행동을 바꾸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한답니다. 다음 속담으로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말도 있죠.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속담인데요. 일기장에 날짜만 슬쩍 바꿔서 냈을 때 선생님께서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하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다음 속담으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이건 꾀를 내어 남을 속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그 꾀에 속아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속담으로 제 눈 제가 찌른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보고 판단하고 그 결과가 같은 것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처음에 조삼모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깨어서 결국에는 456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사람들은 결국 456억이라는 상금에 눈이 멀어 분명히 455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볼 뿐 그 뒤에 펼쳐지는 99%의 참혹한 결과는 애써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죽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은 조삼모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이나 원숭이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뒤에 올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